피바 룰에서는 이와 같은 트래블링이 꽤 엄격하게 보는 반면에 NBA에서는 일명 겟더 스텝을 적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동호회 농구에서도 참 논란이 많고 갑론을박이 많은 스텝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 노건혜입니다. 농구 팬이라면 한 번쯤은 NBA 혹은 KBL 국내 프로농구 경기 보다가 저거 파울 아니야? 또는 왜 저 선수는 골 밑에서 저렇게 오래 버티는데 3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안 불리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헷갈리는 NBA와 KBL의 룰 차이를 명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농구 KBL은 국제농구연맹의 피바 룰을 따릅니다. 즉 4년마다 열리는 피바 주최의 농구 월드컵, 올림픽, 아시아컵, 유로바스켓, 아프로바스켓, 아메리컵 등과 같은 대회 룰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농구는 현재 피바 세계 랭킹 50위권 내외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NBA는 좀 다릅니다. 좀 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농구를 추구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해 왔고 NBA만의 룰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룰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우선 코트의 규격과 슛 거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KBL은 피바 룰, 즉 올림픽 코트와 같은 규격인 가로 28m, 세로 15m의 코트 크기입니다. 반면 NBA는 가로 28.6m, 세로 15.2m의 크기로 약간 코트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점 슛 제도는 원래 키가 작은 선수에게 유리하도록 1979년에 NBA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FIBA도 NBA 제도를 도입해서 3점 슛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점 슛 거리와 자유투 거리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바 룰을 따르는 KBL의 3점 라인은 6.75m이고 양 코너 거리는 6.6m인데 NBA의 3점 라인은 7.24m가 기본이고 코너는 6.7m로 꽤 긴 편입니다. 코너는 10cm 차이밖에 없지만 코너 외 거리는 49cm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자유투 라인은 KBL이 4.6m로 NBA 4.57m보다 오히려 더 길다는 것입니다. 피바 룰을 따르는 KBL은 10분 4쿼터로 총 40분 진행되고 NBA에서는 12분 4쿼터 총 48분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작전 타임에 대한 차이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KBL은 팀 코치만 타임아웃을 부를 수 있지만 NBA는 공을 가진 선수도 심판에게 수신호로 타임아웃을 부를 수 있습니다. KBL은 작전 타임을 쓸 수 있는 개수가 전반 1, 2쿼터에 2개, 후반 3, 4쿼터에 3개, 총 5개가 주어지고 만약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면 1개의 작전 타임을 추가로 갖게 됩니다. 반면에 NBA는 경기 시간이 48분으로 길기 때문에 팀당 6개의 100초 풀타임 아웃과 전후반 각각 1개의 20초 타임아웃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NBA를 보면은 작전 타임으로 넘어가면서 광고가 꽤 자주 나오는 것이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팀이 쿼터당 최대 3개까지 타임아웃 요청을 할 수 있고 풀 타임아웃은 교체 선수 제한이 없지만 20초 타임아웃은 한 명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연장전에 들어가게 되면 팀별로 2개의 60초 타임아웃과 1개의 20초 타임아웃, 무려 3개의 작전 타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다양한 전술을 쓰게 만들고 남은 1초까지 쥐어짜서 극적인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NBA의 묘미이자 또 다른 재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NBA는 계약되어 있는 광고 때문에 1쿼터와 3쿼터는 양팀 합쳐서 2개의 타임아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2쿼터와 4쿼터는 양팀 합쳐서 3개의 타임아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쿼터 6분 남기고 기록원이 타임아웃을 부르게 되고 홈팀부터 먼저 이렇게 소진하게 만든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또 하나의 재밌는 건 4쿼터와 연장 쿼터에는 게임 종료 2분 전까지 한 팀이 2개 이상의 풀타임아웃이 남아있을 경우에 1개의 풀타임아웃이
20초 타임아웃으로 강제로 전환되는 룰도 있습니다. 반대로 타임아웃 횟수를 다 소진한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팀 벤치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게 됩니다. 개인 파울과 팀 파울에도 차이가 있죠. KBL은 5반칙 퇴장, NBA는 6반칙 퇴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크니컬 파울인데, NBA는 KBL과 다르게 개인 파울과 테크니컬 파울이 다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 파울 6개와 테크니컬 파울 1개를 범했다고 해도 퇴장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KBL은 개인 파울과 테크니컬 파울을 함께 보기 때문에 합쳐서 파울 5개가 되면 코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팀 파울 역시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데 KBL은 개인 파울과 테크니컬 파울 모두 팀 파울에 포함되는 반면에 NBA는 개인 파울과 루즈볼 상황에서 파울이 팀 파울로 간주되고 대신 공격적 파울이나 테크니컬 파울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기 플레이 중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초 점프볼로 경기를 시작하는 경우 외에도 경기 중에 점프볼로 제기를 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로 양팀 선수가 공을 동시에 잡아서 헬드볼이 선언되는 경우, 경기 중에 공이 백보드와 림 사이에 끼었을 경우, 혹은 더블 파울이 불렸는데 순간에 컨트롤하는 팀을 알 수 없는 경우, 즉 어느 팀에게도 볼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국내 KBL의 FIBA 룰과 NBA 룰이 완전히 다릅니다. FIBA 룰에서는 이번 쿼터 공격을 A팀에서 시작한 경우 헬드볼 직후 이제 B팀의 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A팀으로 공이 갑니다. 즉 FIBA 룰에서는 헬드볼 상황일 경우에 A팀, B팀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BA는 그런데 다릅니다. 헬드볼 상황이 발생할 경우 FIBA 룰처럼 한 번씩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점프볼로 그때그때 소유권을 가리게 되는 거죠. 최근 크리스 볼이 팀 동료 외계인 웬반야마에게 헬드볼을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점프볼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센스 있는 플레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골텐딩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KBL과 NBA 모두 슛이 포물선 아래로 그리고 있을 때 건드리면 골텐딩으로 처리되면서 득점이 인정되는 룰인데, 여기서 다른 점은 KBL은 공격팀의 선수가 쏜 슛이 림에 맞으면 리바운드 과정에서 공이 골대 위에 있더라도 마음껏 건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KBL을 보면 용병 선수들이 리바운드 과정에서 림 안에서 튕기는 볼들을 마치 파리채로 쳐내듯이 미친 듯이 밖으로 그런 쳐내는 장면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NBA는 적용되지 않는데 만약 NBA가 적용이 된다면 그야말로 골대 위에 새로운 놀이터가 생기겠죠. KBL 국내 농구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공격자 3초 바이올레이션은 알아도 수비자 3초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겁니다. 페인트 존 안에 3초 이상 머물면 안 되는 룰인데 KBL은 수비자 3초 룰이 2012년도에 폐지되면서 수비하는 센터가 골 밑에서 이제는 주구장창 서 있어도 됩니다. 반면 NBA는 수비자 3초 룰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밑 쉬운 득점이나 수비만 반복해서 루즈해질 수 있는 경기를 어떻게 보면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웬반야마나 미국의 챗 홈그렌 같은 선수가 FIBA 룰을 따르는 국제 무대에서는 그야말로 골대만 지키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더 NBA에서 뛸 때보다 더 사기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NBA에서는 포스트업을 5초 이상 칠 경우에도 바이올레이션을 봅니다. 일명 바클리 룰루도 불리는데, 찰스 바클리가 예전에 포스트업으로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긴 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IBA에는 당연히 없는 룰입니다. 참고로 재밌는 것이 KBL의 페인트 존은 원래 사다리꼴 모양이었는데 2009년, 2010년 시즌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NBA와 같이 페인트 존을 직사각형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KBL은 지역 방어를 금지했다가 2002년, 2003년 시즌부터 지역 방어를 허용하고 있고 지금도 2-3나 3-2, 1-3-1 같은 지역 방어 수비 전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NBA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른 대인 방어만 허용해 오다가 2001년 시즌부터 지역 방어를 도입했고, 이 부분은 현재 KBL과 NBA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감독들이 다양한 지역 방어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을
최근에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공격자가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최대 2개 스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프로 경기에서 스텝을 3개의 스텝 이상 가져가면서 트래블링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드리블을 시작하면서 공이 선에 떠나가기 전에 뭐 축발이 떨어지는 경우나 혹은 패스나 슛을 할 때 축발이 플로어에 닿기 전에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제 트래블링이 뭐 불리게 되죠. 피바 룰에서는 이와 같은 트래블링이 꽤 엄격하게 보는 반면에 NBA에서는 일명 게더 스텝을 적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동호회 농구에서도 참 논란이 많고 갑론을박이 많은 스텝이기도 하죠. 게더 스텝이란 공을 잡는 순간 플로어에 발이 닿아 있으면 그 발은 스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발 더 걸은 발부터 원 스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초 제로 스텝일 경우에는 발을 떼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몇 년간 NBA에서 유행하는 스텝백을 보면은 공을 소유한 시점 첫 발 게더 스텝이 제로 스텝으로 하고 이제 두 번째 축발이 원 스텝, 세 번째 프리풋이 투 스텝, 즉 게더 스텝, 제로 스텝은 한 번 보너스인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NBA에서는 트래블링에 관대한 부분이 있고 말 그대로 뭐 멋진 플레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심판의 주관적인 부분도 뭐 관여가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흐름을 끊지 않고 보는 팬들로 인해서 굉장히 화려함과 재미를 더욱 선사해주는 NBA 성격과도 맞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5 스텝, 6 스텝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죠. 오늘은 KBL과 NBA 시청자를 위해서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각기 다른 룰과 그 룰의 탄생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재미있고 유익한 농구 콘텐츠 농구 원샷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구의 꿈을 쏜다. 농구원 샷! 슉!